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노테이션 기반의 재미있는 유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름은 롬복이라는 녀석인데요. 일단 설정은 롬복 빌드.grad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구글에서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카피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번 주 강의하는 것도 이제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 실습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실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릴게요. 빌드.gradle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그냥 포함시킵니다. 여기 있군요. 자, 이 녀석은 어노테이션 기반화의 갖가지 객체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빈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되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틸이에요. 자, 이 코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지저분합니다. 이 게터, 세터 이 녀석들 때문에 요거를 그 녀석을 이용하면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게터는 항상 그래드를 추가하면 이렇게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요. 게터 이 두 어노테이션만 가지고 게터 세터가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이거 어노테이션 기반 소스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요. 인텔리제이에서 얘를 지금 하게 되면 오류가 날 거예요. 근데 인텔리제이에서 얘를 활용하는 방법은 한번 볼까요? 오류 나는지. 빌드를 시키면 빌드 눌렀는데 저는 이미 설정을 해버렸나? 저는 이미 설정이 됐나 보네요. 자, 테스트 케이스 한번 돌려볼까요? 잘 돌아가는가? 예, 저는 이미 설정이 됐나 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썼을 때는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롬복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어노테이션이라고 검색을 하면 쭉 뭐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요 빌드 밑에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enable annotation processing이라고 체크가 안 돼 있는데 되네요. 좀 바뀌었나 보긴 하네요. 어쨌든 요거는 한번 설정을 해주세요. 이건 인텔리제이가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인텔리제이 빌드 할 때 아마 지금 그 새로운 버전이 바뀌면서 바뀌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빌드를 그래들 중심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들에 우리가 처음 추가한 그 어노테이션 프로세스가 걔를 통해서 잘 빌드가 됐을지 모르겠으나 기존에는 아니면 버전이 낮거나 할 때는 요거를 체크하지 않으면 인텔리제이 환경에서예요. 인텔리제이 환경에서 빌드할 때 이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스 밑에 enable annotation processing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체크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요 설정을 하시고요. 예, 요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롬복이 생성된 어노테이션을 소스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어노테이션 기반 소스 어노테이션 프로세스에 의해서 컴파일 전에 소스 제너레이션이 먼저 들어가고 그 제너레이트 된 소스로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게터 세터를 통해서 이 게터 세터 메소드가 지워지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한결 보기 수월하죠.
자, 이런 기능도 있고요. 또 재밌는 기능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getter setter 말고 자, 요거 한 줄이면은 getter setter 다 포함시켜 버립니다. 근데 얘가 또 뭐까지 해주냐 하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들에 있는 이 녀석들의 값을 가지고 해시 값을 구성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값이 동일하면 equals라는 메소드를 썼을 때 동일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getter setter 테스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equals를 테스트를 하는데 유저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새로운 툴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빌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오브젝트를 빌더 패턴으로 만들어 준다는 건데요. 자, 빌더 패턴이 뭐냐? 써보면 압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유저를 만들 때 빌더 아이디는 1, 네임은 헐크, 패스워드는 1, 2, 3, 4 하고 빌드를 시켜버리면 유저라는 오브젝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빌더 패턴은 각 그 소속되어 있는 이 베리어블들에 대한 밸류를 지금 이렇게 메소드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더 패턴을 자동적으로 롬복이라는 녀석이 어디 갔어요? 빌더라고 하는 것만 선언해주면 알아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빨간불이 나오는 게 보이죠? 이건 아니고 이렇게. 자, 빌더를 적용을 하게 되면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를 사용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또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롬복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빌더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 자, 롬복 어노테이션 중에서 no argument constructor. 자, 이 어노테이션만 하게 되면 기본 생성자를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자, 근데 롬복의 빌더가 사용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아규먼트들의 생성자를 모두 포함한 생성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ll argument constructor 이 얘기는 id name 패스워드 new 할 때 id name 모든 아규먼트 그러니까 모든 인스턴스 베리어블들에 대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그 생성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모든 빌더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디 갔냐? 롬복 테스트 여기였죠? 자, 여기에서 같은 걸 카피를 하는데 유저2라는 걸 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 유저.equals user2 자, 이게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한번 이렇게 찍어볼게요. 찍어보는 거 대신에 equals를 이용한 assert 대시 있죠? 우리 테스트할 때 쓰는 거. 요걸 활용해 봅시다. assert 대 유저는 user2 하고 같은지
그게 이제 i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자, 여기에 user2. 자, 이게 유저와 user2를 비교할 때 방금 사용한 그 오브젝트 equals를 비교하는 겁니다. equals는 해당되는 그 인스턴스 해시값을 비교하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이 테스트를 롬복 테스트 여기서 다시 수행해야겠네. 얘를 돌리게 되면 이런 값이 다르다고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equals failed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 갔습니까? 유저에서 getter set을 빼고 데이터 요거를 정의해서 롬복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equals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한 equals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되게 편리하게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해당되는 해시 값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참조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되는 유저가 만약에 자기 참조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해당되는 해시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유저 오브젝트를 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밸류들을 또 확인을 합니다. 근데 또 유저가 있죠. 유저가 있고 계속 리커시브하게 유저를 파하고 들게 되면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 참조가 되는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요거 부분만 주의하시면은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롬복에서 활용하고 있는 또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요. 롬복에 대한 소개는 그냥 여기까지로 짧게 마무리할게요.